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과 새로운 전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조기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로 전북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새만금 등 도내 현안 사업이 외면받았던 터여서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도내 수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익산과 군산 등 도내 수출 기업 480여 곳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가 지역특화 숙련기능 인력 비자로 조건과 기준이 도내 처음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 국내 정착이 수월하게 해 인력난 덜기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과 새로운 전북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기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로 전북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새만금 등 도내 현안 사업이 외면받았던 터여서 제대로 전북의 몫을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도내 국회의원 7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6월 3일로 잠정 결정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홀대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 도민들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는데 이 파면을 계기로 해서 전북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조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이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파면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새로 바꾸고 또 전북을 새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어 이번 주 내에 당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할 거고, 그러면 새로운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를 하는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정부에서 도내 현안 사업이 외면받았던 터여서 조기 대선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북은 새만금 예산 78% 삭감 등 소외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부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각 부처에서 결론된 예산을 78%를 일거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모두 삭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삭발을 하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조기 대선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전북 현안은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확충과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 방산 바이오 사업 육성,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도내 14개 시군이 지역 공약을 선별할 계획인 가운데 교통 기반시설 구축 등은 희망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도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조기 대선판에서 정부 몫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측에서 그것을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5개년 계획에 또 반영되어야 하고 에타 통과 절차가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채택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의지라든가 그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점화된 조기 대선. 정권 교체를 외치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이전 정부의 홀대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정북에 합당한 몫을 챙겨올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지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지만
조기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지게 되면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11일부터 선거인 전날인 6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조기 대선과 관련해 선거 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리 반장 등은 오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익산시가 탄핵 정국으로 시민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생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7일 정원율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복지와 안전, 경제 등 맞춤형 민생안정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시는 정부의 주요 민생 정책에 따라 민생안정기획반, 지역경제반, 복지지원반 등 7개 반으로 구성된 민생안정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사업으로 신용평점에 따라 3에서 4%의 이자를 3년간 지원키로 했습니다. 도내 도시공원 전체의 23.8%가 하반기 공원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공원 766곳 가운데 42곳, 9.14제곱미터가 오는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이번 조치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부지가 5년 동안 보상이나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지 않아 이뤄지는 겁니다. 도는 해제구역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의회 징계가 내로남불, 갈지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준이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 조치와 모욕과 관련된 3건 가운데 2건은 징계 대상이 아닌데도 자신은 출석 정지 3일의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장은 징계 기준에 위반한 경우 즉시 윤리위에 회부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징계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국제회의직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군산을 비롯한 여수, 울산, 원주 등 4개 지역을 예비 국제회의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은 올해부터 최대 3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군산은 중대형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대형 쇼핑몰 등 다양한 집적시설을 갖춰 국제회의 복합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도내 수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현실화될 경우 익산과 군산 등 도내 수출 기업 480여 곳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지난해 이 업체가 미국 기업에 납품한 수출액은 200억 원가량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럴 경우 관세만 50억 원가량. 가뜩이나 원자재 값이 상승한 마당에 관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경우 수출 가격을 더 올려야 하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엄청나겠죠? 당장 그 제품비 자체가 25%를 내고 버틸 대한민국 회사가 있을까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해 도내 수출 기업 1,400여 곳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80여 곳. 이 가운데 익산 대미 수출 기업은 110여 곳 4,208억 원과 군산 91곳 4,233억 원으로 전체 기업의 42%를 차지합니다. 자동차 부품이 1,300억 원으로 농기계 다음으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납품을 우리가 이제 거부하게 되고 다른 업체를 찾거나 우리 단가를 올려주게 되겠죠. 근데 올려주더라도 좀 꽃가운 눈으로 보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 국내에 있는 업체를 찾겠죠. 우리는 도태 되겠죠. 그런 손을 받는 거죠. 대미 수출 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관세가 오르면 납품 가격을 내려야 할 형편입니다.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은 미치겠죠.
아직 그쪽에서는 뭐 이렇다는 움직임도 없고 아직 뭐 관망하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뭐 조용하니까 뭐 한심만 들으시고 내시고 뭐 이 상황이죠. 우리는 뭐 초보만 기다릴 뿐이지 뭐. 다만 미국 정부가 관세 조정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전북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 기업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도 좀 활용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좀 애도가 있으면은 좀 그 부분을 좀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국내 전체 수출의 0.9%에 불과한 도내 수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출 시장은 더 험난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합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은 기존 1,272개에서 올해부터 1,338개로 66개가 추가됐습니다. 또 지원 기준도 연령 구분 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지원 범위는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시기 구입비 등입니다. 군산시가 저소득계층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급여는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합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 거주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인 가구 19만 1,000원까지 해서 4인 가구 29만 7,000원까지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노후도에 따라 1인 가구 114만 원까지 해서 4인 가구 292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군산 시티투어버스가 이달부터 고군산 코스를 새롭게 운행합니다. 이 코스는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고군산군도까지 선유도 해수욕장, 장자도 스카이워크 등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해설사와 함께 둘러봅니다. 요금은 시티투어버스 5,000원, 고군산 코스는 2,500원으로 예약은 군산시 문화관광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와 우체국, 익산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오늘 맺었습니다.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는 복지 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시는 집배원들을 우리마을 행복지킴이로 위촉하며 익산 우체국 집배원들은 월 2회 이상 대상 가구를 방문해 화장지 등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혼인하면 소득공제를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근로소득 금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37%가 줄었고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익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지역특화 숙련기능 인력비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가 인구 확보와 인력 난덜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대회의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외국인 지역특화형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비자 전환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일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E9, E10, H2의 기준과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들에게 체류 기한에 제한 없이 장기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가족 단위의 체류도 허용해 안정적인 정책을 도울 계획입니다. 기존 비자보다 자격 및 추천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기업에 근로하는 단기 체류 근로자가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2년 이상 체류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또 광역지자체와 고용기업체의 추천 점수도 각각 50점씩 부여받을 수 있어 비자 취득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이번 모집하는 비자 전환 근로자는 160명입니다. 비자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숙련 인력 비자 274, 274R로 전환한 대상자에게 승급 지원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승급한 뒤 3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지역 카페 다이로움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거로 전환했을 때 30만 원씩을 다이로움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비자 전환을 통해 인력난 해소를 유도하는 익산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이 익산시의 새로운 활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익산의 자동차 부품 조립 공장에서 불이 나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56분쯤 익산 서감동의 한 특장차 부품 조립 공장에서 불이 나 3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9,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9건의 목조 문화유산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9건의 목조 문화유산 화재가 발생해 2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건, 방화 1건, 원인 미상 1건입니다. 소방본부는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에 대비해 4차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초기 대응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산불이 난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 산림의 20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이 지나간 토양에서는 빗물 흡수 능력이 떨어져 산사태 위험이 이같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6건, 41헥타르의 임야가 불에 탔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불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과 선제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의 선거 캠프 전 사무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6월 초에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20분 신의원 선거 캠프 강모 씨와 2명의 전현직 보좌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강 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신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모의평가 등 학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기 대선일에 6월 고등학교 모의평가 일정이 겹쳐 변경해야 할 상황입니다. 모의평가 일정이 조정되면 학교에 따라 방학이나 기말고사 등 학사 일정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해외 활동에 나섭니다. 김 지사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8일 스위스 IOC 본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 우선 협상 도시를 선정하는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회 위원장과도 면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반면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 당선인과의 면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산악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덕유산과 대둔산 등 도내 주요 등산로에 소방대원이 현장 배치됩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덕유산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둔산 159건, 모악산 137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등산로에 소방대원을 현장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산악 구조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수 도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민간 위탁 사업 신건에 41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은 28건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5건은 아예 검증이 없었고 나머지 17건은 공무원이 자체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지난 6일 군산에서 열린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에서 박민호와 최경선이 남녀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자부 박민호는 군산 월명종합 경기장에서 출발해 사정 3거리 금강 하구뚝을 거쳐 경기장으로 돌아오는 풀코스를 2시간 15분 56초에 완주했습니다. 박민호는 지난 2월 대구 마라톤 대회에서는 1위를 해 올 들어 2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부 최경선은 2시간 34분 21초로 우승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가 오는 9일 국립군산대에서 열립니다. 채용 설명회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 6곳과 가스안전공사, 도로공사 등 지역본부 8곳이 참여합니다.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관 취업 상담 부스를 방문하면 됩니다. 중촌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익산시 사회적 경제기업 판매장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7일 시에 따르면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샵이 미지로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매장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롯해 익산 관련 상품 50여 종을 선보입니다. 미지는 개장 기념으로 오는 20일까지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지역 관광 캐릭터 마룡 마우스패드를 증정합니다. 익산시가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평생학습 활성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주 김제시, 원광대학교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이로운 디지털 생활, 청소년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회, 대한적십자사 나눔의료 봉사회와 함께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인들도 세탁 봉사에 참여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군산 미성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2025년 제1차 워킹투게더 동행 투어를 통해 관내 아이들과 봄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교육급여 청소년과 인솔자들은 알라딘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17도, 익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6도에서 21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익산은 수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수요일부터 비가 내리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